마지막으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문대학교 3학년 1과번 서예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문대학교 3학년 22살 청년 조아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의 동생들이나 친구들한테 진로나 꿈에 대해서 모아놓은 고민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선배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와, 선배님의 여러분들한테 오늘 고민의 해결책을, 자신의 경험을 전해주실 선배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키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저기 삼성 SDS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는 리키라고 합니다. 와. 특별히 오늘은 리키 선배님 말고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선배님들이 그냥 자신이 생각하는 답변이나 그런 내용들을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직접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야. 그분들의 답변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약간 vs 밸런스 게임처럼 네. 네,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돈을 진짜 많이 버는데 엄청 힘든 직업 vs 진짜 약간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데 근데 돈은 너무 안 주는 직업. 그 중에서 아라는 혹시 어떤 게 좋아? 나는 사실 지금 3학년이고 취업이 뭔가 가까우면서도 좀 멀리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너무 말로는 쉽게 내 가슴 뛰는 일 해야지, 그거 하고 싶지 이렇게 외치지만 또 정작 나의 현실로 다가오면 이런 경제적인 것도 사실 고민을 정말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청년들도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선배님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30 젊은 여행을 테마로 하고 있는 여기 트래블을 운영하고 있는 박민성 대표고요. 또 지금 코로나를 맞이해서 여기상점, 여기마트, 또 히어메이드 이 세 가지의 또 스마트스토어 온라인 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로를 선택할 때 물론 제일 중요한 건 현실적인 게 물론 중요합니다. 현실의 나의 보수라든지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하지만 제 경험에 의해서는 현실에 맞춰서 직업을 구하거나 일을 하다 보면은 오래 하지 못하고 후회하게 돼요. 결국은 그래서 다른 길을 또 찾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자신 있고 또 흥미를 느끼는 일을 찾아서 가시기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과 출신이라서 기계과 전공이라 그쪽으로 공부를 했는데 너무 저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은 행복하게 살기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무모하지만 배낭여행을 떠나서 또 여행업을 경험하게 됐고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관심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더 잘하게 되고 또 오래 하게 되고 또 더 많은 꿈을 펼쳐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실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현실 때문에 내가 더 얻어야 될 미래의 나의 가치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것 또한 잘못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내가 하면서 조금이라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쪽으로 일을 찾아가신다면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개인마다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점수를 더 두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삼이라고 하고요. 저희 통일그룹 본사에서 IT 시스템 관리 및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안 컨설팅 쪽인데요. ISMS-P 인증심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로를 선택할 때 무엇을 가장 고려해야 후회하지 않을까요? 경제적인 부분, 내가 하고 싶은 일. 물론 두 가지 다 간과할 수 없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혹시 사회초년생 시절에 경제적인 부분을 더 고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직장 생활을 20년 가까이 하면서 드는 생각은 롱런 하려면 내가 관심 있고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일을 일로서가 아닌 놀이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30대 중반을 넘어서 내가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거 좋아하고 자연을 벗삼아 좋은 사람들과 맛집 다니고 얘기 나누고 이런 걸 좋아하는지 알게 됐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통일그룹 본사 IT 담당자이기 때문에 15개에 이르는 계열사에 대한 컨설팅 관련된 출장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울산도 가고 창원도 가고 속초도 가고 평창, 여수, 가평, 서울, 시흥 전국 방방곡곡 출장 갈 일이 많이 있는데요. 일하러 가서 직원들이랑 업무도 같이 하고 출장 가서 각 지역에 유명 관광지 가서 자연에 취해 멍도 때리고 님도 보고 멍도 따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것과 행복은 본인의 선택의 문제인 거거든요. 경제적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뭐 1억, 2억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 거고 뭐 50억, 100억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건 이제 본인이 정확하게 얼만큼 본인이 필요한 것, 행복에 대한 좀 가치를 스스로 이제 좀 제가 볼 때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좀 바보 같은 대답일 수 있지만 두 가지를 다 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처음에 내가 돈을 많이 주는 일을 하게 되면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기업을 입사하고 1년, 3년 내에도 퇴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많아요. 너무 힘들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더 좋은 직업 입사하더라도 예를 들어 뭐 공기업이나 이런 뭐 더 좋은 데를 가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 혹은 빨리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이제 본인이 거기에 보면 이제 본인이 하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고요. 근데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없다는 게 뭐냐면 내가 그냥 돈을 쫓아왔지만 일을 하다 보면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일도 좋고 뭐 돈도 경제적인 것도 이득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제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 얘기의 전제는 좀 박봉의 좀 약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직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젊으니까 젊을 때 제가 볼 때 고생을 해도 조금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보통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제가 볼 때 그 일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뭐냐면 사람 그다음에 본인이 하는 일이 만족스러울 때 단 경제적인 것만 본인이 불만족스러운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건 일이건 다 만족스럽지 못하면 당연히 그 회사는 금방 그만두셔야 돼. 혹은 그 일은 금방 그만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경제적인 거 빼고 일이 모든 게 다 만족스럽다 할지라도 한 7년, 8년 정도 회사 생활을 남자 같은 경우에 하게 되면 보통 결혼을 하거나 집을 사야 되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이제 큰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게 되면서 뭔가 약간 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현실과 본인의 이상의 간의 그 약간 밸런스는 맞춰야 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7, 8년 정도 이제 벤처에서 일을 했고 거기서 이제 저는 운 좋게 사람과 일을 잘 만나서 저의 능력을 좀 기르는 일을 했고 한 8년 차 정도에 이제 대기업으로 이제 이직을 해서 또 거기서 이제 또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케이스는 이런 경우인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기업부터 입사하신 분들의 그런 분들의 또 고민은 뭐냐면 대기업이라는 게 정말 큰 회사의 조그마한 본인의 부품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을 입사하시면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회사에서 정말 큰 걸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분야에 시키는 일만 하면서 평생 일을 하고 한 30년 일하다가 나오게 되면 밖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많이 봤고 근데 전 반대로 이제 벤처에서 좀 많은 경험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 그것보다는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게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 걸 제 경험상으로는 다양한 옵션 중에 본인의 생각 고민하는 것들 중에 이게 정답은 아니고 한 10가지 중에 한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좀 고민을 같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회사로 입사를 하게 되면 좀 도움이 저는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명확한 꿈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그만큼 좀 많고 이것을 하면 어떨까? 저것은 하면 재밌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 주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면 어떻게 하나를 집중적으로 파서 전문가가 되면 어떻냐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그래서 비슷한 고민이라서 되게 공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문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있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진로를 결정할 때 가장 좋은 점은 제가 볼 때 기준점은 자기가 행복한가 하는 거예요. 모든 직업이 되기가 힘들고 그 직업을 선택해서 하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거보다 행복한 부분이 더 많다면 그 행복한 부분이 뭐겠어요? 자기한테 잘 맞고 자기가 보람을 많이 느끼고 이런 거겠죠. 그런 거를 많이 느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어떨 때 내가 행복하고 어떨 때 내가 보람을 느끼는지 많이 이제 경험을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로펌 비서로 근무하고 있는 청년 지묘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 구미 해외 클라이언트를 담당하시는 변리사님을 보좌하는 비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데 남들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꼭 그 분야의 최고가 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경험을 쌓아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상한 걸까요? 저는 당연히 이상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직 나이가 어리시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많이 못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은 만큼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나의 꿈이 뭐다, 어떤 것이다 라는 정의가 가능하신 분이라면 꾸준히 그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탐구하시면서 사이드로 하고 싶은 것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그 하고 싶은 활동들을 하면서 그 활동들을 나의 전문 분야에 접목시키는 훈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연관되지 않은 분야는 결코 없기 때문인데요. 저의 경험을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저는 공항 서비스의 전문가가 되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잠시 그 꿈을 저버려야 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법률 서비스라는 다른 방향을 찾게 되었고 그것이 비서직인데요. 이렇게 비서직을 통해서 서비스 전문가의 커리어를 계속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 능률적으로 대처하는 능력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세상이 빠르고 다변하는 세상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다양한 경험을 쌓으시면서 본인의 중점 분야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많은 경험을 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걸 찾고 그걸 깊이 파서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인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현재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것들은 그냥 누구나 하거나 나중에 IT 혹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제 사회에 나오시는 순간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답이 없는 사회에 가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고도 성장 시대에는 남들처럼 따라만 하면 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과서에 있는 것만 빨리 공부해서 미국이 하는 거, 일본이 하는 거 따라만 해서 하면 성공하고 굉장히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던 시기였지만 지금부터는 절대 그렇지 않고 답이 없는 세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경험을 할 때는 뭐냐면 그러니까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왜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 같고 이런 답이 없는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가야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좋다. 제가 많은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저희도 회사 뽑을 때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좀 들어보면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 찾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기업이 하는 일은 답이 없고 앞으로 굉장한 이 무한 경쟁 시대에 답 없는 걸 하나씩 헤쳐나가는 그런 마인드 내지는 경험이 중요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뽑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런 자소서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뭐 그렇게 경험을 하시지 말고 본인 스스로 계속 그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많은 경험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점들이 이어지면서 뭔가 세상 돌아가는 게 이렇게 이래서 돌아가는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는 순간이 저는 아직 안 왔지만 그런 순간이 올 것 같아요. 이렇게 오게 돼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앞으로 뭐 하시든지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고 그런 전문가가 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가진 직업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그 직업의 장단점이나 보람을 느끼시는 순간, 그리고 직업을 택한 이유나 목적 등이 궁금합니다. 저는 여행업을 하면서 정말 좋게 생각하는 것이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고맙고 또 되게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정말 보람되고 좋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통해서 휴식을 얻기도 하고 또 방황하는 미래에 대한 꿈을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복감을 느낄 때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또 모든 게 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여행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많은 곳을 여행하다 보니까 많은 나라, 많은 문화에서 돌발 변수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생겨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고 긴장해야 되는 좀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오기 때문에 그중에는 나랑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 또 잘 맞지 않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소화하고 같이 여행을 인솔해야 되는 좀 그런 고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곳을 탐험하고 여행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업을 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또 많은 상품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주고받고 있어서 이것 하나의 여행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교수를 하고 있는데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저희 학과 학생들 중에서도 상담이랄까요? 뭐 이제 교수라고 하는 직업은 어떤 직업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교수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많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이죠. 그죠?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인데 그걸 이제 강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일인데 그 일 외에 이제 다른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일이 뭐가 있냐면은 강의와 함께 연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연구 분야의 일을 계속 매년 정기적으로 계속 연구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학과 행정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일이나 학과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 같은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교수가 된다 그러면은 강의라고 하는 교육적인 파트, 그 다음에 연구 파트, 그 다음에 행정적인 파트, 이 세 가지가 같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가장 좋은 보람된 일은 학생들이 이제 강의를 듣고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어요. 강의를 듣고 어떤 걸 느꼈어요. 제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보람된 일이지만 학과의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강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걸 경험해서 졸업할 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보람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이라고 하면 이게 교수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수가 될 때까지 대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그 다음에 박사과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경력도 필요합니다. 교수가 되려면. 그래서 강의도 해봐서 나는 강의하는 게 굉장히 잘 맞고 강의할 때 행복하구나. 그런 스트레스보다는 내가 행복한 게 더 많구나 이런 것도 경험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 자기가 이제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보람되고 나는 이 부분이 좋다 그런 것도 느껴봐야 되고 그래서 교수가 될 때까지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간이나 노력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많은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또 교수가 된다. 이게 딱 100% 보장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IT 업계 입문한 지 17년 차인데요. 지금은 회사의 시스템 운영, 그리고 IT 담당자들 대상 교육, 보안 감사, 업무 등을 하다가 제가 잘하고 흥미로운 일, ASMS 인증심사원 자격이었습니다. 현재 이 인증심사를 할 수 있는 인증심사원의 수가 한 1,500명 정도 되고요. 이 중에 회사를 다니지 않고 심사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한 200~3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심사 대비 심사원 수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원하면 부산, 대구, 제주에서도 일할 수 있고요. 다양한 금융권, 제조, 게임, 학교, 병원 다양한 분야의 회사를 접하고 그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접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ISMS 인증심사원은 워라밸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심사원은 10시 출근, 5시 퇴근이에요. 그래서 남들보다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빨리 퇴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지금 ISMS 인증심사원이 흔하지 않아요. 경력이 6년 이상 된 사람은 지원할 수 있고요. 보안이나 IT 관련돼서. 그리고 그 지원한 사람 중에 100명일 상대평가를 해서 100명이 못 넘습니다. 일단 커트라인을 자르고 자른 사람 중에 100명 이내만 뽑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성이 있고요. 이게 또 이제 정년이 없습니다. 제가 70, 80 먹고도 이 라이센스를 3년마다 갱신해야 되는데요. 갱신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법적인 그 상황에서도 거기서 보장하는 것처럼 평생 일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앞서 별리사님을 보좌하는 로펌 비서로 말씀드렸지만 저의 원래 꿈은 공항에서 사람들의 여행길에 도움이 되는 공항 서비스, 공항 지상직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작년까지는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현재도 한국에 특허를 내고자 하는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인이에요. 이처럼 저는 제가 주인공이기보다는 사람들을 돕고 서포트하는 데서 보람을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공항에 일했었을 때 직원님 덕분에 좋은 여행길이었다라는 칭찬의 메시지를 듣기도 하였고 또 현재 별리사님으로부터는 비서님 덕분에 마감일을 놓치지 않고 고객에게 잘 안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을 때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런 점이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모든 비서분들이 느끼시는 감정이시겠지만 프로님들이 시키시는 일만 하는 수동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마케팅이나 기획하는 상품 개발 이런 쪽으로 진로를 생각했었기 때문에 저의 아이디어나 인사이트들을 펼칠 수 없었던 것이 많이 아쉬웠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사 초반에는 나와 이 회사 성향이 맞지 않아서 조금 걱정이 되었었는데요. 일단 좋은 점은 법률사무소이기 때문에 기밀문서를 다루는 회사다 보니 업무를 집으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회사와 집이 완전히 분리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습니다. 나만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할 수도 있고, 또 퇴근 후에 공모전이나 또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찾아본다거나 또 블로그 관리 같은 것들을 하면서 제가 회사에서 못다 이룬 꿈들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장점은 최근에 IT가 트렌드이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나 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좋은 것 같고, 일단 뭐 제가 또 좋아하던 일이기 때문에 저는 운 좋게 좋아하는 일과 좀 트렌드가 잘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점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생각보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IT 트렌드가 한 3년 거의 전에 쓰던 기술들을 못 쓸 정도로 많이 바뀌거든요. 공부를 하지 않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계속 본인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많은 공부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해야지만 승진도 잘 되는 그런 게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아마 뭐 대부분 비슷하실 것 같아요. 자기가 만든 것들이 실제 쓰는 사람이 이제 도움이 됐을 때인 거고, 제 직업은 제가 원래 좋아했던 거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했는데, 이제 본인이 좋아하거나 굉장히 트렌드로 일을 하더라도 5년이나 10년 정도 일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익숙해지는 시기가 무조건 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직업, 모든 일은 익숙해지면 재미없어지고 심심해지기 마련이라서 그걸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면서 이제 그걸 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뭐 취미로 돌리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더 나의 발전을 해서 뭐 예를 들어 대학원을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 시기가 어느 정도의 계기를 좀 잘 슬기롭게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을 하면서 그 네. 좋은 사회생활이 네.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사회생활은 괜찮으세요?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사회라고 표현하기가 좀 웃기긴 한데 굉장히 다 좋고 착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다행이네요. TV에서 보는 막 그런 막 경쟁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뭐 5% 10% 정도고 나머지 8, 90%는 굉장히 다 사람들은, 제가 하는 분야는 다 그랬어요. 다 대부분 좋아서 특별하게 사람으로는 그렇긴 한데, 아마 최근에는 약간 좀 개인주의적인 게 좀 강해서 뭐 따뜻함이 없다는 느낌을 받을 수 좀 있고, 나를 힘들게 한다거나 그건 아니긴 하지만 뭔가 옛날같이 뭔가 끈끈한 건 없을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하지만 사람들은 다 착하고 특별히 사회생활 뭐 이런 고민도 있을 수 있어요. 제 때만 해도 굉장히 술을 많이 먹었거든요. 사회 나가면. 그렇죠. 네, 저는 술 잘 못 먹는 사람인데, 근데 요즘은 거의 술 먹는 문화, 회식하는 문화가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고, 특별하게 사회생활에 대한 고민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입사하시기 전에 본인이 했던 노력이 무엇이 있으신지. 거의 면접자.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대부분의 제 친구들은 대부분 다 대기업을 갔지만, 저는 코딩을 하고 싶어서 벤처를 일부러 간 거거든요. 이제 벤처를 가서 실제 물론 고생스러워요. 돈도 굉장히 작게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거기서 아래쪽부터 윗단까지 경험을 많이 쌓았고, 거기서 정말 도움이 되도록 외라한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저는 나름대로 도움이 됐고 스스로 조금씩 발전해 나간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삼성에서는 어떤 역량을 중요하게 보나요? 그 신입을 뽑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뽑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잘할 가능성 있는 사람을 보고 뽑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사업을 3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답이 이미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스스로 능동적으로 찾아 나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그런 사람이 뽑힐 확률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5년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뽑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청년들이 가지는 이 진로에 관한 질문들에 대해서 또 많은 선배님들, 또 이 현장에 계신 리키 선배님까지 어떻게 보면 더 구체적인 질문을 서로 던지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또 저도 제 진로에 대해서 더 재미있게 고민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청년들의 이 고민들이, 진로에 관한 고민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 고민에 대한 그 선배님들의, 그리고 리키 선배님의 그 진심 어린 말씀들이 되게 포장되지 않은 현실적인 조언,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께서
대해서 오늘 소감이나 아니면 뭐 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짜잔. 일단 준비되지 않은 말이라 좀 약간 도움이 되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선택을 할 때 하나의 좀 그 참고 사항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진로와 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것과 관련돼 참모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 예. 그런데 너희들에게 누누이 말하지만은 너희들은 잘 성장해 줘야 돼. 너희들은 참 부모님을 닮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요, 사랑의 화신체들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받으려고만 생각하지 말아야 돼. 부모님이 보여주셨듯이 위하여 사는 참 사랑을 실천하는, 나눠줘도 더 부족함을 느끼고 더 나눠주고 싶고, 이런 마음 자세, 이런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하는 너희들 앞에 책임이 있다. 지금 선악평화상 그 시상한 프로그램 봤나? 예. 그리고 각계의 라디오나 텔레비를 통해서 방영된 거 봤지? 예. 그래. 참 부모이시기 때문에 인류들이, 당면한 나라들이 생각 못하고 있는 것을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하시고, 인류의 식량 문제라든지 지구의 온난화 문제라든지 이거를 누구보다도 염려하시고 앞장서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개선해 볼까 노력하셨던 분이 참 아버지야. 평생을 하나님의 소원과 인류의 한을 풀어주고 본래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상 세계를 만들어가는 데는 하늘이 준비한 그러한 인물들이 책임을 못했어. 그랬기 때문에 특히 기독교 기반이 책임을 못했어. 재림 메시아는 기다렸지만은 메시아가 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어. 메시아를 믿는 성도들만 구름 타고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은 뭐야? 그건 말이 아니잖아. 그렇지? 창조 원리를 모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르치는 입장에 서야 돼. 그러려면은 많이 배우고 정성 들이고 노력해야 된다. 지금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주인을 못 모시는 상태에서 각자가 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다고 해. 그래서 큰 나라, 많이 가진 나라가 더 가지려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 무기를 만들고 있어. 평화로운 세계, 하나의 세계로 가는 길에는 그런 것이 필요 없잖아. 성경에도 말했지? 창칼을 녹여서 뭐를 만들라고? 쟁기와 보습을 만들라고 그랬지? 필요 없는 불필요한 데에 돈을 낭비하면서 지구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 중국만이 아닌 미국도 사막화가 되고 있어. 그리고 북극에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 생태계가 파괴돼. 인간의 무질서, 자연을 파괴하는 것들이 바닷물을 오염시키고 있어. 그래서 바다에서 필요한 산호초가 죽어가고 있어. 이거를 생각하게 될 때 가만히 앉아서만 있을 수 있겠나? 모르는 사람들을 교육해야 돼.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너희들이 한 면씩이라도 나를 도와줄 건가? 너희들에게 꿈을 가져라. 나는 참 부모님이 바라시는 이런 면에서 대가가 될 거다. 대학자가 될 거다. 나는 크게 유명해질 거다. 꿈을 가지고 참 부모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성화의 젊은 너희들이 되기를 바란다.